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찰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수십 차례 긴박한 신고 전화를 해도 꿈쩍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참사가 났는데도 경찰청장은 2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청장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를 했다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보다 보고를 더 늦게 받았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국정원장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관료 사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참사의 보고 체계, 지휘 체계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경찰청장 그야말로 맨 먼저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책임에 있는 사람인데 보고를 2시간이 넘도록 못 받았다. 윤희석 대변인,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망가진 거죠. 보고가 제일 기본적인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군이든 경찰이든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 돼서 수장이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사고를 알게 되고 또 중간에 대통령한테는 또 먼저 보고를 했어요. 어떤 라인을 통해서 갔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면은 보고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냐, 경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좀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시간표를 보니까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게 밤 10시 20분이더라고요. 밤 10시 20분이면 첫 번째 사고가 났던 그 시각 그 정도 되는데 바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최초로 전화 보고를 했는데 일단 전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랬다가 2분 뒤에 김광호 청장이 사고 발생을 인지했고 전화해서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문서로 보고를 했는데 용산서장이 경찰청장한테 직접 전화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서울청장은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희석 대변인? 아마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이 따로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울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체계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쭉쭉쭉 올라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꼭 그게 아니라 뭐 보좌관이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석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경찰청장이 이 2시간 이 시간도 문제도 제일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수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경찰 내부로 볼 때는 물론 대통령한테 먼저 뭐 보고를 했다고 치지만 그것도 늦었고 청장이 제일 늦게 알았다. 저는 그걸 제일 좀 문제라고 보는 게 경찰 조직을 윤희근 청장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요. 이 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의 얘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찰청의 어떤 지시가 남태령을 넘지 못한다. 요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봅니다. 남태령을 못 넘었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경찰청장의 지시가 예. 일선 경찰, 지방 경찰로 안 넘어간다. 그래서 남태령을 넘지 못한다는데 왜 남태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과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네. 이제 네. 지방으로 가는 그 길목이다 이런 뜻으로 한 모양이죠. 현근택 네. 부원장께서는 왜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경찰청장 보고가 뭐 11시 반 넘어서 이제 11시 반쯤에 됐다는 건데 1시쯤 12시쯤에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11시에서 12시 넘어가는 사이에서는 사실 SNS 많이 돌았어요. SNS 네. 돌면서 일반인들도 지금 이태원에서 큰일 났다는 게 막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올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경찰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늦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아마 당시에 뭐 지금 저 기록에도 보면
그 용산 경찰서장이 어쨌든 그 지역의 책임자거든요. 지역의 책임자한테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용산에서 집회가 있었고 집회 현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회 현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동도도 파견이 안 닿고 서장도 이쪽에 늦게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용산서장, 서울청장, 그다음 경찰청장 여기 어쨌든 보고라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은 5분 내에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럼 왜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이 경찰청장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용산 집회에다 집중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 사람들도 생각이 용산 집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만료됐다. 우리가 할 일은 용산 집회라 하면 그 그날 시간에 그렇죠. 토요일 날 이제 진보 보수 측의 양측에서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래요. 시위가 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용산 경찰서장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8시 정도에 끝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마 경찰 수뇌부가 보기에는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상황은 다 종료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보기에 봤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윤희숙 대변인께서 서울 경찰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체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보고 체계라고 하는 게 종적으로 봤을 때 용산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그렇죠. 이렇게 그건 맞죠. 되지 지휘 체계는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루트가 그 경찰청 중앙 그러니까 본부는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보고가 더 신속하게 가는 루트가 있겠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도 보고 서울청장이면은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 뭐 제가 뭐 경찰이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적어도 경찰청장은 서울청장보다 먼저 알았을 거라고 서울청장이 생각했을 수 있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조직에서 네네. 그건 보고를 하는 게 옳은 절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예,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가장 이 주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인식했느냐? 대통령은 또 이 상황을 인식한 이후에 바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고 20분에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저는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청에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그 지시를 내렸다는 시점으로부터도 한 4, 50분 지나서 이 사고 자체를 인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찰, 지자체, 서울시 전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모든 책임의 최종 귀착지는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내려서 사태 수습을 하려고 만전을 기했는지 당연하게도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이 보고를 체계적으로 밟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이런 사고 있을 때 먼저 이제 경찰청장한테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럼 청장 전화 연결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랬을 때 청장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랬으면 그건 완전 코미디 아닌가요?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졌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지난번에 우리가 강과에서 넘긴 부분이 있는데 강릉에서 낙탄 사고가 났을 예. 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넘어서나 보고됐다라고 대통령 보고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인 것 같아요. 어떠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무너졌다. 망가졌다. 왜 그랬을까? 눈치를 본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찰들은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결국에 용산경찰서장이나 당시에 서울에 있던 많은 기동대들은 대통령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온갖 모든 신경과 안테나가 거기에만 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용산 경찰서장은 9시 10분쯤에 용산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 9시 반 이후에 용산의 상황을 보고 받았고 10시 20분에야 용산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대통령실 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짚어봅시다. 장현미 변호사. 네. 지금 이렇게
지난번 강릉 그게 낙탄인지 오발탄인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고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청장이 대통령실보다 보고를 늦게 받고 심지어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도 보고를 대통령보다 더 늦게 네. 받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국가의 안전체계 시스템이 마비되고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참사의 본질은 한 언론에서 이렇게 자막을 올리던데 국가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에. 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국가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그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전 정부에 대해서 물론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지금 경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모를 수가 있지? 그렇다면 시경에서는 누구에게 보고를 했던 거야?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국정상황실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인지하게 된 것인지 차근차근 시, 분, 초 단위로 따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저는 경찰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찰 오늘도 용산 파출소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경비 인력을 대단히 25일부터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놀랍니다. 어제는 여러 차례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제 또 오늘은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2 신고 4시간 전부터 79건이나 있었다. 이런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112보다 119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급박한 사고나 이럴 땐 뭐 119를 떠올리겠지만 119도 좀 녹취록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119는 아마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통제를 할 수 119는 보통 사람들이 사고가 다 나거나 예. 뭐 이랬을 때 이제 약간 사후적인 것이고 112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그거를 통제하는 건 경찰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우리가 막거나 대체로 이럴 때는 긴박한 상황에서 네. 우리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 어디를 먼저 떠올리세요? 112를 떠올리세요? 저도 그걸로 사실은 살아버렸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112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주 뭐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 급할 때는 119를 쓰는 경우도 근데 있는데 요즘엔 119가 훨씬 더 친숙해서 제 생각에는 112에 4시간 전부터 79건이 갔다고 그러면은 119는 훨씬 더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마 지금 112에도 지금 일부만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것만 아마 다 공개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다 법적인 문제, 책임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수사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119에도 아마 사람들이 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빨리빨리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112 책임이냐 119 책임이냐 이 책임이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고 이제 국가 재난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건데 119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친숙하기 때문에 네네. 그 긴급한 상황에 119를 전화를 했다. 그러면 119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개입하는 경찰 쪽으로 뭐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112하고 119를 뭐 연동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112는 그냥 우리 신고하면 중앙센터에 갔다가 각 파출소 내려가는 것 같고 119 같은 경우에도 지역 그 근처 소방대나 이런 데 있으면 바로 이제 출동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하고 어느 쪽이 안 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12에 어쨌든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왜 어차피 경찰 쪽에서는 이거를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압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러 번 나왔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전에도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나 현장에 파출소에 있던 분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찰에 신고 접수 받고도 출동 안 한 점, 그리고 보고도 제대로 못한 것. 아, 그리고 이번에 신고 받는 것도 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급박해서 막 전화하는데 받는 그 112 응대하는 게요. 물론 뭐 매뉴얼이 있겠지만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듣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화하는 사람, 예. 신고하는 사람의 상황을 더 소위 말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것도 교육이 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1초가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딥니까? 위치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가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핸드폰 위치 네. 추적해서 찾아가서 구조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 상호 스펠링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매뉴얼을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는 기계가 전화를 받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이게 ARS처럼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긴급하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뭐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 112가 되는 거고. 자,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용산경찰서 또 서울청 압수수색을 했지요. 이걸 놓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대상이 경찰인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이 부분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윤익은 경찰청장이 본인은 일단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윤미 변호사, 네. 청장이 그대로 있는데 경찰을 상대로 한 수사 누가 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신뢰하기 어렵죠. 셀프 수사, 셀프 감찰이란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손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대상이고 직무의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될 때는 당연하게 또 법이 검찰이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경찰의 어떤 직무상 비위, 이 사고의 경위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이 제대로 갈라지지가 않아서인데 기본적으로 경찰에 이게 법령으로 적용하자면 직무유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들여다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락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검경 검수완박 이야기하면서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한 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봤는데 경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형 참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 말씀하셨어요.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용산구청도 들여다봐야 될 거고 소방서도 봐야 될 거고 뭐 용산서도 봐야 될 거고 쭉 봐야 되는데 경찰에 대해서 하지를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참사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한 거지. 경찰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된다고 자꾸 검수완박으로 넘어가요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이 뭐 예전에 이 법 바꾼 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등 하나 가지고 우리가 범죄 다 넣어도 된다. 그래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수사권 다 해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시행령으로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비판하기엔 비판이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찾아보겠다. 안 되면 이걸 뭐 예를 들어 다른 방법 합동수사본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왜 이 법 얘기를 다시 꺼내냐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청법 못한다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전에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시행령으로 다 확대해놓고 이제는 왜 못한다 그래요? 스스로 모순된 얘기죠. 그 부분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행령 통치를 자기가 맡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대형 참사는 왜 안 넣냐? 아니, 모순이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수사권 없다고 본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패병제, 경제범죄 등 해서 그것만 해야 돼요. 검찰은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뭐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죠. 이걸 존중 안 해왔단 말이에요. 존중 안 해왔던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존중하겠다. 그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지난번에 그 법안 만들 때 대형 참사나 그런 부분들은 뺐을까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검찰은 이제 기소 권한만 가져라.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아마 부패 범죄나 뭐 경제 범죄들도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다 없애는 쪽으로,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는 경찰이 갖는 구조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예. 부분은 뭐 경찰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너희들의 잘못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어, 처벌할 수 있겠어, 그런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검찰에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좀 제대로 사건 사고를 규명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는지 제대로 조사하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같은 예. 것을 구성을 해서 제대로 좀 조사해봐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희숙 대변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고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뭐 민주당은 특검 얘기도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뭐 사퇴를 한다고 해도 경찰청장이 그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엄정하게 들이댈 거라고는 설령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적을 것이고 전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책임은 이제 뭐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윤익은 경찰청장 경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처음에 이렇게 인식을 잘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윤희석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책임까지 지금 넘어가기 전에 가장 대통령과 가깝고 권한이 큰 사람을 문책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낫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상민 장관 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떠한 이 행정 안전과 관련해서 경력이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다고 보는 분은 적을 거예요. 대통령과 인연이 계속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경찰국 논란은 제외하겠습니다. 발언이 정무적이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이 있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터졌고 또 여기서도 정무적으로 그렇게 기민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해야죠.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가 예. 한마디만 좀 보태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뭐 지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어느 정도 약간 독립돼 있었단 말이죠. 산하청이지만. 근데 경찰국을 만들면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인사권이라든지 지휘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쨌든 경찰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소속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므로써 책임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 예전보다. 예전에 행안부 장관도 책임졌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거보다 책임이 더 크다.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직접 자기가 지휘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을 보호를 하고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접근을 하거나 입장을 정리하면은요 정말 큰일 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잖아요.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그 권한과 권력은요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나에게 피해가 오면 안 돼.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신임하는 사람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이번에는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찰국을 설치함으로써 경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경찰이 제대로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인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의 책임은 이상민 장관이 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신임하니까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생각하더라도 민심을 전달해야 될 통로인 국민의힘은 이런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잘 좀 삼아라. 국민 편에 서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수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유미 변호사께서는 누구누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종 기착지가 전 대통령실과 그 참모들 대통령이 일하는 사실이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정말 안타까웠던 건 전형적인 법률가의 언어를 쓰는구나.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정무장관으로서의 언행을 못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뭐 법률가들, 판사들, 법원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을 사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기발생한 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경우의 수를 싹싹 나눠서 이게 그러면 경찰력이 그 당시에 몇 명 이상이 갔으면 이 사고가 회피될 수 있을 것인가 없었을 것인가.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식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전형적인 한계를 가진 분이 어떤 경험 없이 이 자리에 가서 경찰을 직접 통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겠다?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책임을 좀 철저히 따지겠다. 읍참마속 뭐 이런 운운하다가 현장에서 일했던 경찰관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인데요. 당장에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에서 한 경찰관이 글을 올렸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현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던 우리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 윤희석 대변인 지금 경찰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실언했다 뭐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 꼬리 자르기다 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결론은 현장에서 이태원 파출소라든지 뭐 용산경찰서 일부 그쪽 문제가 아니고 경찰 수뇌부에서 이런 어떤 축제 같은 게 있었을 때 어떠한 치안 경력을 동원해야 되느냐 이 판단이 느렸다는 거잖아요. 잠깐 15 듣고 이어가죠.